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정부 출범 내일로 100일을 맞습니다. 오늘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전환했는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합니다. 집권 여당 걱정합니다. 대통령 걱정합니다. 자, 보수 우파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없었어? 능력도 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전 우리 공화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어제 광화문에서 광복절 집회 여셨죠?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그걸 주제로 해서 집회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수호 집회도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요? 윤석열 가만 놔둬도 되는데 왜 수호하지? 아, 그래요? 광화문 광장 열자마자 집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숭례문에서 했죠. 아, 그랬어요? 광화문 광장은 지켰습니까? 광화문 광장 가고 싶은데 뭐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법을 지키느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윤석열 취임 100주년이라뇨. 100일을 맞습니다. 자,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뒤죽박죽 혼돈의 100일이다. 네. 그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 인사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0일 동안 뭐가 문제인가? 예. 곰곰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인사가 문제다. 뭐 이러면은 인사가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우는 모양이 좀 필요한데 네.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사 쇄신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8.15 때 뭐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구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예.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불안해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선장이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제대로 좀 운행하고 있나, 이거 걱정합니다.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고 예.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100일 동안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네.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아까운 인물이지만은 전체를 총괄해서 보기에는 약하다. 예. 그런 입장에서 비서실장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네. 또 홍보 라인에서도 하는 것이 영 믿었지 않잖아요. 뒷북치는 홍보, 뭐 또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일부 쇄신, 뭐 인사 쇄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국민들이다. 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이 어떤가. 네. 거기에 원점을 다시 돌려보자. 예. 그럼 국민을 편안하게 해줬느냐. 100일 동안. 온갖 정권 말기의 현상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륜이 좀 짧고 경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많이 기대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조금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 잘 못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 잘 못 보더라고. 그래요? 그 윤핵관이라는 서기 권선동, 네. 뭐 장제원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선 후퇴가 맞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은 네. 보이는 게 이제 이준석, 권선동 예.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오버랩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 자기 나름대로 하겠지만 국민들이 벌써 보기 싫다고 선언해버린 거 아닙니까? 특히 권선동 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 장제원하고 무슨 권력 다툼을 한다고 대통령 정권 교체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네. 그런 현상이 있었죠. 또 뭐 문자 메시지 노출 네. 상황됐죠. 인사 문제, 인사 채용 문제, 뭐 등등등 이준석 속가내기 뭐 등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재신임을 물으면 뭐 합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권선동 눈치 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재실물 물을 게 아니고 재실물 정도로 잘못했으면 자기 스스로 물러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허수아비 세운 것밖에 더 됩니까? 자, 그래서 비상식이다. 좀 비상한 시기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다. 벌써요? 이래 보는 거죠. 아니, 지금 꾸렸는데 바로 실패입니까? 권선동 옆에 두고 뭐 소위 말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선동 원내대표님을 옆에 두고 네. 네.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으면서 비대위를 국민들이 올바른 눈으로 보겠습니까? 네. 그때 조영 비대위원장이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네. 당헌 당규상에 그리 돼 있더라도 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쇼는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쇼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쇼도 못 합니까? 비대위가 오늘 이제 출범합니다. 개문 발차했는데 네. 오늘 바로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 보고 웃는 거잖아요. 비대위 허수아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영 비대위원장께서 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준석 전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못됐다. 못됐습니까? 제가 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얼굴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데칼코마니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얼굴이 오버랩되는 것은 두 사람이 조금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네. 자기 중심적이 너무 강하다. 자기 중심적이. 예.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그 자체가 기자회견 이후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해당행위예요. 네. 그것이 해당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했는 말 중에서 예. 소위 보수정당의 가치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기도하며 들을 필요가 있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준석이 싸가지 없어서 그래서 또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 학살 때 진박이라고 해서 호위하던 분들이 나왔을 때 이를 제압하지 못한 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진박의 조원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박 저는 특보 한 번도 못했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거기에 넣어놨던데 아무튼 그 총선 3개월 전에 김무성 대표 때 네. 제가 그때 원내 수석할 때 회의 들어가면은 180석 얻는다 그래서 180석. 그렇죠. 표정 관리하자 이랬다고. 김무성 대표가 그랬죠. 그런데 그 180석이 3개월 만에 무너진 원인이 뭐겠습니까? 내부 분열이거든요. 예. 내부에서 총질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 사태나 그 당시에 유승민, 김무성 사태가 똑같다. 네. 그 결국은 총선 참패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정치하는 건 좋은데 네.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윤핵관도 잘못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죠. 예. 국민들께서 윤핵관에 대해서 아웃을 시킨 겁니다, 이제. 윤핵관을요? 윤핵관을 국민들이 아웃을 국민의힘 당원도 마찬가지고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한 아웃을 시켰는데 그것을 계속 가겠다는 것은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권선동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국민이 이 권선동 원내대표로부터 떠났는데 네. 또 하나는 이준석 문제도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는가. 네. 그런데 아무튼 바깥에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작심하듯이 핵폭탄을 막 쏘고 있잖아요. 내부 총질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제.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 길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창당으로 갈지 그분은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점수가 매겨지면은 그때쯤에 어떤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결코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뭐 가처분 신청도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는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처분이 뭐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지만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파행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하고의 관계, 예. 국민의힘하고의 관계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적인 뭐 실수라든지 뭐 말 실수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지만은 그 하나의 큰 목을 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그러한 사람들 네. 혹은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내부 총질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국민의힘도 헤쳐 모여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느냐. 네. 다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내년 2월 되면은 총선이 14개월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12월까지 그냥 가잖아요. 예. 그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제자리 국민의 뜻을 못 헤아린다면은 네. 대단히 불행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김복경님께서 조원진 대표 정확하게 보는데요. 정치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복경 씨 잘 아시는 분은 아니죠? 잘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네. 조원진 대표가 오시면 또 지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조원진 대표 화이팅 이런 응원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들이 지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보수파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는 그 폭이 너무 좁다. 그래요? 저는 그래 보고요. 능력 실력이 아예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몇 사람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검사 활동을 하시고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하신 분이라서 네. 운신의 폭, 인사의 폭이 좁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참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참모들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 네. 예를 들어서 행정부는 한덕수 총리께서 한다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도대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도어 스태핑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그래 안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만 해도 굉장히 발전한 거다. 발전한 건데 도어 스태핑 계속 약식 기자회견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겠다는데요. 아니 하려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든지. 준비가 준비가 오늘 보니까 조금 바뀌셨다 하는데 네. 그래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국민들이 네.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 네. 또 뭐 기자분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해야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하시는 거 좋은데 도어 스태핑은 이제 그만하셔라. 네. 그 대신에 바꿔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훨씬 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하시던 분들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 우파들 강력한 보수 우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네. 중립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립적 비판입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부분들은 실망을 하지만은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가 더 오래 가고 네. 권선동 원내대표나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들이 더 길게 가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내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자, 국민의힘도 예. 대통령이 누구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자체적으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예. 그러면
정치를 오래 했다는 국민의힘이 예. 있는 또 그 중진들이라도 좀 나서서 네.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하는데 모두가 입을 닫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들 옛날에 당해봤거든. 아, 네. 잘못 떠들다가는 몰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 예. 집권 여당 같으면은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고 예. 또 개선할 부분들도 대통령실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중진들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반성해라. 예. 그런데 비대위원장 시켜놨는 조영 비대위원장 저랑은 친구입니다마는 저래가 비대위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전당대 이제 준비로 바꿔가는 게 맞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공화당은 지금 전당대회 중입니까? 전당대회 중이죠. 네. 조원진 대표님 말고 다른 사람도 이 대표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와 젊은 있죠. 젊은 우리가 사람. 지금 최고위원이 6분, 네. 청년 최고위원도 있고 또 당대표도 또 청년 최고위원 했던 젊은 사람이 당대표 도전을 했고 네. 그런 상태라서 우리는 일단 등록되는 순간부터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8월 27일까지는 당직이 없는 거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8월 27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전당대회 중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대명이지. 어대명이죠. 네. 아무리 단일화 해도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 제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저는 박하게 점수를 줘요. 왜냐하면 그 정권 연장을 못했는 책임이 있잖아요. 네. 단지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보는 것은 길이 없구나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 외에는 길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면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반 윤석열 그렇죠. 정권 투쟁을 나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온건하게 다음 총선 때까지 갈 거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네.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 나갈 거냐.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3개월 만에 퇴출돼 버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전체 다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든 게 당도 그렇고 민주당이 시민단체도 지금 이재명 그렇고 당으로 이렇게 변모한다 이 얘기죠. 민노총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다 묶여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힘이 실려 있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어떤 노선으로 갈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요. 자, 이거는 좀 해라. 이렇게 응원의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검찰들 좀 그만 쓰자. 검찰 그만 써라. 그다음에 인사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장관이 없어요. 복지 장관 없죠. 교육개혁의 길은 맞습니다. 교육개혁은 해야 돼요. 네. 단지 하나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는 어설픈 것 때문인데 교육개혁에 관련된 교육부 장관도 지금 없는 사회부 교육부 총리가 장관도 없어요. 없는 상태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인사할 수 있는 인사는 빨리 조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렇게 배척했는 인사, 국민들 눈밖에 난 인사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 네. 김건희 여사 이번 그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선언을 하셔야 돼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청탁이나 인사 청탁하면 불이익 주겠다. 그렇죠. 5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인사 청탁 그다음 이익 청탁은 없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 네.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전 대표의 조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